주영이의 시점에서 본 연애혁명을 시간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일단 시간순으로 따진다면 주영이의 유치원 시절로 시작이 된다. 주영이는 유치원 시절에 자림이와 경우 그리고 한별이와 같은 유치원이었다. 이 시기에 자림이는 전학을 왔고 주영이는 무섭게 생긴 자림이가 싫었다. 싫다기보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름으로 공주와 왕자로 엮이는 것에 부끄러워해서 싫어했다. 그런데 그런 마녀같이 생긴 자림이 곁에 한별이라는 친구가 생겼다. 주영이는 한별이도 싫었고 자림이도 싫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주영이는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귀찮았고 그래서 한별이의 그림을 훔쳐다가 이름을 고쳐 쓰고 자신이 그렸다고 하며 선생님께 제출했다. 그렇게 주영이의 유치원 생활은 마감을 하게 된다. 주영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경우와 친했는데 경우한테 실수를 하게 돼서 중학교로 올라와서 사이가 멀어졌다. 자신과는 다르게 나쁜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보면서 주영이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경우가 나쁜 짓을 못하게끔 막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경우는 주영이를 이전처럼 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혔다. 돈도 뺐고 책도 뺐고 때리기까지 했다.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담배도 못 피게 해보고 어머니 생각 좀 해라.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라고 말해본다. 그러나 여전히 경우는 주영이가 싫었다. 그래서 주영이는 경우에게 맞곤 했다. 그리고 경우랑 같이 다니는 조승민한테도 계속해서 시비가 걸리고 이유 없이 맞기도 했다. 안경민과 석호는 이제 경우를 갱생시키려 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한다. 하지만 주영이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경우는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고 온 것처럼 보였다. 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기태라는 형한테 맞은 듯하다. 그런데 주영이는 경우가 형들한테 맞을 짓 하고 다니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걱정도 되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교 후 경우내로 향한다. 그리고 경우내로 도착했다. 그런데 경우가 피를 흘리면서 집에 쓰러져 있었다. 주영이는 당황했다. 강도가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경우 그리고 아주머니도 쓰러져 있어서 119에 신고를 하려 했다. 그런데 신고도 안 했는데 이미 소방관들은 도착해 있었다. 주영이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해 누워있는 경우를 보니 마음 한쪽이 불편하다. 주영이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고 경우 옆에 좀 더 있다 가겠다고 말했다. 왜냐면 주영이는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영이는 초등학교 때 일이 계속해서 생각난다. 경우에게 죄책감이 든다. 최대한 주영이는 경우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많이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다음날 병원에 또 찾아왔다. 경우가 담배를 끊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경우는 주영이를 무시하지만 주영이는 그럴 때마다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렇게 경우네 병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조승민네가 찾아왔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갔다. 학교에선 분명 경우가 잘못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병실에서 나눈 대화에서는 조승민네가 경우한테 사과를 하고 있었다. 주영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승민이 주영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또 때리려고 한다. 그런데 경우가 조승민에게 음료수를 던지고 때린다. 확실히 이들은 틀어진 것으로 보였다. 다음날 또 경우한테 병문안을 가는데 이번에는 석호랑 경민이까지 같이 간다고 한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승민네가 이 경우를 팔았고 그래서 백이태 형한테 맞았다고 한다. 그런데 눈 다친 건 왜 그러냐는 질문에 그것도 백이태 형이 했다고 말하는 경우 경민이는 엥? 눈 다치기 전에 백이태 형한테 맞은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주영이는 순간 느꼈다. 아, 이거 숨기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민이의 말을 끊어버리며 경우의 말에 맞받아쳐준다. 또 다른 하루 기타를 배우고 나서 경우 병문안을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노란 인형이 주영이의 머리로 떨어졌고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찾지 못해서 결국 가져왔다. 그리고 이 인형을 경우에게 선물해줬다. 경우에게 계속해서 다가가니까 이전 친구들도 경우를 많이 찾아와줬고 그렇게 경우는 퇴원해서 학교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경우는 조승민과 시비가 붙게 되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였던 부분이 풀린 것 같아 다행이라고 느끼는 주영이다. 그리고 방학이 찾아왔다. 경우네가 이사를 간다고 하여 친구들과 함께 도와주러 왔다. 함께 일도 하고 함께 점심도 먹으며 웃음을 되찾은 경우를 보니 마음 한편이 놓인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계약한 후 경우네로 다 같이 집들이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왔고 경우네로 가는 길에 어떤 여자애가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일단 주영이는 그 여자애에게 우산을 건네주고 경우네로 향하게 된다. 또 며칠이 지났다.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애들과도 잘 다닌다. 그런데 주영이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애들과 무리로 다니는 게 어색하다. 그래서 혼자 교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경우가 같이 가자고 한다. 주영이는 어색했다. 학교에서 경우랑 같이 다니는 거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주영이한테 말을 걸었다. 이 여자애의 이름은 곽보경. 그리고 주영이는 이 여자애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다. 그런데 불쑥 보경이는 주영이한테 사귀고 싶다고 한다. 주영이는 이런 적도 없었다 보니 굉장히
주영이 난감했다.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착한 애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주영이는 보경이와 사귀게 된다. 다음날 애들은 노래방으로 놀러간다고 한다. 주영이는 학원을 가야 했기에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보경이가 주영이 보곤 안 가냐고 물어보며 학원 가야 되면 끝나고 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되니 주영이는 시간이 맞질 않아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둘은 이후로도 같이 놀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렇게 많이 못 놀다 보니 보경이가 주영이한테 하루만 학원을 째라고 말했다. 시험 기간이라서 학원을 째기가 굉장히 곤란한 주영이. 그래서 일단 학원을 또 가게 된다. 시험이 끝나고 난 후 놀자고 하는 보경이다. 주영이는 주말에 기타 배우러 가야 되는데 보경이는 이를 약간 서운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주영이는 이번엔 한번 학원을 빼보기로 한다. 그리고 데이트 날이 되어 이 둘은 만났다. 그런데 주영이가 오자마자 먼저 와있지 않았다면서 매너 없다는 소리를 주영이에게 한다. 주영이는 아 그런가 보다 했다. 보경이가 어디 가냐고 묻는다. 주영이는 얘가 좋은 곳이면 어디든지 좋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트 코스도 남자가 짜오는 거라고 한다. 아 그런가 보다 했다. 밥을 먹으려 하는데 사진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주영이는 아 데이트는 이런 건가 보다 했다. 밥도 먹여주고 하는 게 데이트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입에 뭐가 묻어서 손으로 닦아주니 이런 거 정말 좋다며 처음으로 보경이가 주영이한테 칭찬을 해준다. 주영이는 기분이 좋았다. 밥을 다 먹고 계산했다. 아 물론 주영이는 주영이 거만 했다. 그런데 이런 거 역시 남자가 계산해야 한다고 보경이는 말한다. 주영이는 또다시 아 그런가 보다 했다. 오늘 데이트 하려고 3만원 가져왔는데 이것도 적다고 한다. 영화 볼 때도 팝콘을 안 샀다며 쪼잔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내가 진짜 여자한테 잘 못하고 있는 건가 보다. 데이트가 끝나고 PC방으로 왔다. 친구들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주영이는 대답하기가 좀 그렇다. 친구들이 곧 깨질 삐디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너네랑은 달라 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음엔 꼭 잘해주자는 다짐을 하며 인터넷에 검색해보기까지 한다. 하루는 또 못 논다고 보경이가 서운해하고 있다. 학원에서 특강 준비를 하느라 못 나간다고 하는데도 하루만 빼면 되지 않냐고 한다. 주영이는 보경이가 삐진 것 같다고 느꼈다. 아니 화난 것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출석만 하고 중간에 빠져나오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노래방에 도착했더니 밖에 보경이가 나와 있었다. 주영이가 보경이의 머리를 만졌는데 순간 획 돌더니 표정이 화난 것처럼 보여서 당황한 눈치다. 그런데 갑자기 또 살갑게 맞아주는 보경이. 들어가자마자 시간을 보니 20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주영이는 우선 예약해서 한 곡을 불렀는데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친구들이 칭찬해줬다. 칭찬받는 건 기분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집으로 와서 톡을 하다가 보경이가 자기 생일 선물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닌데. 주영이는 당황스러웠다. 다음날 주영이는 학교에 갔다. 경호가 보경이를 설사라고 말한다. 아무래도 머리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다. 주영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침 보경이가 왔다. 그래서 주영이는 보경이를 데리고 나가 친구들이 너 머리 갖고 놀린다고 말해줬다. 그래서 보경이가 시내를 가자고 했고 염색약을 샀다. 그리고 시내를 걷는데 보경이가 핸드크림을 갖고 싶다고 한다. 사줄까? 라고 했는데도 됐단다. 그래서 주영이는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이것도 남자가 알아서 사줘야 되는 거라고 한다. 주영이는 또 느낀다. 내가 연애하는데 당연한 걸 하지 못하나 보다. 집에 와서도 카톡으로 엄청 혼나고 있다. 주영이는 나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보경이가 많이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보경이의 생일. 아직 기타 연습도 다 안 됐는데 시간을 보니 아직 핸드크림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뛰쳐나가 핸드크림을 샀고 다음날 교실에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핸드크림이 담긴 상자도 준다. 여자애들이 보경이를 부러워한다. 보경이도 주영이한테 고맙다고 한다. 주변에서 주영이가 최고라고 한다. 주영이는 엄청 뿌듯하다. 주영이는 연애의 적성이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보람이 느껴지던 순간이었다. 근데 곧 투투이다. 남들은 투투도 다 챙기던데 주영이의 친구들은 투투를 챙기지 말라고 한다. 투투 챙기면 헤어진다나 뭐라나. 그래서 주영이는 고민 좀 해보기로 한다. 그런데 갑자기 보경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학원이 나보다 우선이냐? 또 갈 거냐? 라는 그 카톡. 그래서 주영이는 안 가기로 결심하고 오늘은 보경이 생일을 챙겨주기로 한다. 보경이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주영이는 내심 뿌듯하다. 오늘 하루 종일 보경이의 생일을 챙겨줬다. 보경이의 표정을 보니 주영이는 기뻐 보이네. 다행이다. 기뻐 보여서 라고 생각한다. 보경이가 주영이 생일도 챙겨준단다. 주영이는 생각만 해도 기쁘다. 그 순간 갑자기 눈이 왔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오늘 하루는 날씨까지 도와주는 날이네. 크리스마스도 혼자가 아닌 여자친구와 보낼 수 있겠다 라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보경이가 투투를 언급했다. 친구들이 투투를 챙기지 말라고 했었는데 보경이는 챙기고 싶어 하나 보다 라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그래서 주영이가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오히려 주영이한테 뭐가 갖고 싶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이미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도 보경이는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준다고 말한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진짜 착한 애구나. 그래서 주영이도 물어본다. 생각해본다고 한다. 나중에 말해주면 꼭 사줘야겠다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이제 집에 가자고 하는 보경이. 알겠다고 하니까 집 앞까지 안 데려다 주냐고 한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아 데려다 줘야 되는 거구나. 또 배웠다.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보경이한테 카톡이 왔다. 받고 싶은 게 생각났다면서 큰 곰돌이 인형을 갖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개비싸다. 어떻게 하지? 못 사준다고 하면 또 화낼 텐데. 그래도 주영이는 사줬다. 사주니까 바로 페북에 올리고 반응도 좋아 보인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좋아하면 됐지.
다음날 반에 있는데 경우가 곽보경이랑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고 묻는다. 손도 안 잡아봤는데 라고 답했더니 왜 걔 앉는 게 기본이더만 이라고 말을 했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뭔 개소리지 저게.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됐고 주영이는 보경이랑 시내에서 재밌게 보냈다. 이전에 영화 볼 땐 팝콘을 먹어야 한다는 보경이의 말도 잊지 않고 사줬다. 그리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보경이가 주영이에게 장갑을 선물로 줬다. 주영이는 생각지도 못했다. 감동이었다. 그리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난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 못했는데 미안하네. 근데 보경이가 우리 곧 50일이라고 한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아 50일 기념 선물을 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생일 때처럼 이벤트를 받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인다. 주영이는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영이를 안는 보경이. 주영이는 생각한다. 대박이네. 이래서 연애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50일 역시도 나름 이벤트를 준비했고 보경이는 페북에 올릴 만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주영이는 앞으로 쓸 돈이 없었다. 그동안 보경이한테 선물하고 데이트할 때 돈 쓰고 하느라 너무 많이 지출했다. 갖고 있던 신발도 팔 정도로 궁핍했다. 그런데 곧 100일이다. 주영이는 너무 무섭다. 엄마한테 돈을 좀 더 달라고 하기도 무섭다. 새해가 되었고 명절이 찾아왔다. 큰 집에 가족들이 모였다. 주영이는 돈이 급했고 최대한 용돈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절을 했다. 집에 돌아왔다. 주영이 아버지가 갑자기 할 말이 있으신가 보다. 얘기 좀 하자고 하신다. 요새 무슨 일 있냐는 주영이 아버지. 요즘 학원도 자주 빠지고 예전보다 돈도 많이 쓰는 것 같다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본다. 공부가 하기 싫고 놀고 싶은 거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사실대로 말했다. 공부가 별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묻는 주영이 아버지. 그것도 아직 없다고 말한다. 주영이 아버지는 주영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학원은 그만 다니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말해달라고 한다. 주영이 아버지가 나름 이해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주영이는 어째 마음 한쪽이 착잡하다. 오늘은 주영이와 보경이의 100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경우는 왜 자꾸 니만 이런 거 하냐고 묻는데 주영이는 나 또한 장갑을 받았으며 그런 걸 바라고 해주는 게 잘못된 거라고 경우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주고 싶어야 선물인 것이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여친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친구들은 주영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주영이도 친구들이 답답하다. 이러니 연애를 못하지 라고 느낄 정도로 답답하다. 주영이는 우쭐해한다. 왠지 연애에 있어 친구들보다 더 깨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주영이다. 그리고 마저 하던 100일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에 집중한다. 100일 이벤트 역시 보경이는 좋아했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노래방에 왔다. 경호가 왜 학원에 안 가냐고 물어보고 주영이는 학원을 끊었다고 말했다. 초딩 때 친구들인 여자애들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추천한다. 그때 보경이가 갑자기 쟤네랑 친하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당연히 초딩 때 친구니까 친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보경이가 방을 나갔다. 주영이는 따라가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는데 갑자기 보경이가 울어서 당황한다. 이유는 다른 여자들과 놀아서. 그래서 안 그러겠다고 주영이는 말한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달라고 한다. 줬더니 갑자기 주영이 카톡에 있는 여사친들에 대해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 시작한다. 다 지워버렸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아 연애는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야 하는 거구나. 집에 왔다. 보경이가 카톡이 조금 늦는다. 그래서 씻는다고 하고 씻으러 갔다. 씻고 나왔다. 그런데 카톡이 몰려왔다. 주영이가 씻으러 간 사이 보경이의 카톡이 왔고 답장이 없어서 보경이는 또 화가 났나 보다. 주영이는 급하게 사과를 했다. 그런데 답장이 없었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또 내가 실수를 했구나. 다음날 학교로 왔다. 주영이는 또 보경이한테 혼나고 있다. 보경이가 답장을 안 했을 때 페북을 했다고 혼나고 있다. 핸드폰 검사도 받고 있다. 힘들다. 얘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날 좋아해서 그러는 건가? 그렇겠지?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날 밤 갑자기 헤어지잔다. 그래서 주영이도 알겠다고 했다. 다음날 학교에 와서 친구들에게 헤어졌다고 말하는 주영이. 친구들은 궁금해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했고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보여줬다. 교실에 있는데 복도에 지나가는 보경이를 봤다. 근데 완전 모르는 척을 하더라. 헤어지면 이렇게 완전 남이 된다는 걸 주영이는 깨달았다. 마침 주영이네 반에 보경이 친구들이 왔다. 주영이는 보경이랑 같이 안 다니냐고 물어봤다. 안 다니는 이유가 나 때문이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경호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 주영이는 경호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경호는 끝까지 안 알려줬다. 반장이 프린트물을 나눠준다. 진로사항에 대한 프린트물이었다. 예전에 주영이 아버지가 예체능 쪽으로 고민해보라는 말이 생각났다. 집으로 왔고 엄마한테 실업계 쪽으로 가고 싶다고 주영이는 말한다. 주영이 엄마는 하랑 공부는 안 하고 실업계 가서 놀려고 하는 거냐고 뭐라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인문계를 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순간 주영이 아버지가 등장해서 주영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주영이의 말에 지지해준다. 주영이는 이 기회를 틈타 엄마에게 소신껏 말한다. 일찍 돈 벌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게 생길 때 그때 돈을 쓰고 싶다고. 엄마는 결국 동의한다. 주영이는 아빠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졸업식이 됐다.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주영이는 경우를 부르러 교실로 왔다. 그리고 이렇게 주영이의 중학교 시절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주영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
주영이는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 실업계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고 부모님은 가게를 따로 내서 이제 이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영이는 원룸을 구하게 되었다. 이삿짐을 나르다가 이상한 여자아이가 그려진 그림을 발견했다. 이 그림이 뭔지 주영이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런데 이 그림 뒷면에는 주영이 본인의 이름이 써져 있었다. 내가 그린 건가? 왠지 주영이는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그 순간 길거리에서 그림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다. 너무 놀랐고 그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려고 하려던 찰나 어머니가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놓쳤다. 주영이의 고등학교 첫 등굣길이었다. 최대한 뛰어서 버스에 탔는데 주영이는 지갑을 놓고 왔다. 그런데 그 순간 어제 본 여자애가 자신 것까지 버스비를 내줬다. 주영이는 놀랬다. 어제 본 여자아이가 그것도 나의 버스비를 내준다니. 주영이는 이 여자아이에게 첫눈에 반했다.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왕자림. 주영이는 학교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대체 왜 자림이가 내 버스비를 내주었을까? 날 좋아하는 건 아닐까? 심지어 이름도 공주영 왕자림이기에 우리는 운명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자림이와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싶은 주영이. 그래서 경우는 주영이에게 버스비를 갚으라고 말했고 주영이는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게다가 자림이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자림이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더 표현해보고자 한다. 그렇게 돈을 갚고 난 후 주영이는 자림이와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이후 주영이는 자림이와 같이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경호랑 셋이 함께 말이다. 주영이는 자림이의 관심이 필요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항상 성공적이진 못했다. 화이트데이 날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사탕 이벤트를 했다. 하지만 감동받았을 거라고 확신하는 주영이의 기대와는 달리 자림이는 거부 반응을 보였고 핸드폰 번호도 못 받았다. 그 후로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무시를 당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상황에 자림이의 친구 민지가 주영이한테 와서 한마디를 한다. 자림이는 너한테 관심도 없고 넌 이제 자림이가 무시를 할 대상이야. 주영이는 충격을 먹었다. 사탕을 줬다고 무시를 당하는 게 너무 우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림이가 자신에게 싫다고 안 했으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에 학교에서도 자림이에게 접근을 해보고 다시 번호도 요구해보았지만 자림이는 주지 않는다. 결국 주영이는 경우에게 자림이의 번호를 얻었다. 주영이는 자림이 본인에게 번호를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울해한다. 자림이를 따라다니며 기타도 쳐보고 비가 오는 날에 자림이에게 우산도 씌워줘 보곤 하지만 자림이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래서 주영이는 수련회에서 승부를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노래를 연습하고 고백을 준비한다. 수련회 날이 왔다. 그렇게 본격적인 레클레이션 시간이 되었고 장기자랑 시간에 주영이네 차례가 왔다. 노래를 부르며 자림이에게 본격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림이의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주영이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 후로 자림이는 주영이의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아, 이게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놀려대지만 연애도 모르는 것들이 뭘 아냐면서 주영이는 혼자 고뇌에 빠진다. 그러다 친구들과 매점에 가는 길에 우연히 자림이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들리는 교실로 다가가 몰래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자림이가 주영이를 불쌍하니까 받아주는 거라고 한다. 주영이는 충격받아 버렸다. 자신을 여태까지 대한 것들이 모두 불쌍해서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제야 자림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영이는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다. 이제는 자림이를 봐도 아는 체 할 수 없다. 톡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 자신을 불쌍해서 받아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자림이가 주영이에게 말했다. 전에 네가 들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너 안 불쌍하다고. 주영이는 이 한마디에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이 싹 다 잊혀졌다. 그리고 다시 자림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5월 14일 로즈데이다. 주영이는 이날 자림이에게 고백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너네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자림이가 왔고 준비한 장미꽃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했다. 그런데 자림이는 상대방 입장 고려도 안 하면서 이런 장난치지 말라고 한다. 주영이도 살짝 기분이 나빴다. 자신의 감정을 장난이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했다. 자림이는 거절했지만 주영이는 이후에 너도 날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생각해본다고 하는 자림이. 주영이는 왠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차인 것은 아니기에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자림이의 연락을 기다린다.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사귀자고 한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다. 너무 신나서 자신이 키우는 붕어 2마리 공주 왕자에게도 자랑을 했다. 주영이는 내일 자림이를 볼 생각에 잠이 오질 않는다. 다음날 주영이는 자림이와 사귄다는 생각으로 설렌다. 그런데 자림이는 더 차가워졌다. 스킨십도 하지 말라고 한다. 사귀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바뀐 게 없다는 사실에 주영이는 씁쓸했다. 복도, 식당, 어디서든지 자림이가 자기의 여자친구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었다. 그치만 이마저도 자림이는 싫어한다. 밥을 먹고 주영이가 바나나 우유를 주었는데 자림이는 이마저도 다른 친구에게 줘버린다. 주영이는 자신을 계속해서 쳐내는 자림이 때문에 속상하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는다. 그 후로도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주영이는 반 친구에게 커플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신도 자림이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림이네 반으로 찾아갔는데 자림이는 없었다. 그런데 자림이 폰은 있었다. 자림이 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혹시나 자신에 관련된 것이 비밀번호인가 하고 풀어보았다. 그 순간 자림이가 왔다. 그리고 자림이는 주영이에게 화를 냈다.
남의 폰을 왜 함부로 만지냐면서. 주영이도 화가 났다. 남자친구가 이 정도도 못하냐면서 말이다. 자리미는 너가 대체 뭐길래 가족도 안 보는 내 폰을 보려 하냐고 했고, 주영이는 너가 뭔데 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다. 그렇게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리미가 헤어지자고 말한다. 주영이는 순간 멍해졌다. 시간이 지나 집에 온 주영이. 자신이 키우는 붕어 밥을 주려고 했는데 붕어는 둘 다 죽어 있었다. 어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오늘이 주영이는 너무 싫었다. 다음날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과를 해도 자리미는 무시를 하며 받아주질 않았고, 오히려 주영이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한다. 그 말을 들은 주영이가 처음으로 자리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했다. 최소한 자신을 인간적으로라도 대해주길 바라는 주영이었다. 결국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말싸움을 이어가다가 선생님의 등장으로 일단락하게 된다. 집에 돌아왔다. 주영이는 자신이 자리미에게 그렇게 몹쓸 행동을 했다는 것에 이불킥을 하고 있다. 이젠 자리미와는 완전히 끝났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리미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죽은 붕어들을 묻어주자라는 핑계로 자리미 집 앞으로 간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자리미의 목소리가 들렸고, 주영이는 깜짝 놀랬지만 지금 자리미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귀진 못하더라도 자리미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만은 싫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리미가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소리를 해주는 자리미가 고마웠다. 다시 못 볼 줄만 알았는데 주영이는 눈물이 났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사귀는 거냐고 물었는데 싫다고 하지 않는 자리미였다. 주영이는 자리미가 자신을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화해하고 나서 다시 사귄 지 2주 정도가 지났다. 주영이는 자리미와 데이트가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자리미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민지의 도움으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주말을 자리미와 같이 보낼 수 있게 된다. 친구들과 같이 당구장을 왔다.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당구를 알려주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할 생각이다. 그렇지만 자리미는 주영이보다 당구를 잘 친다. 주영이는 이상했다.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당구를 잘 치지? 자리미는 이 대답에 말하기 곤란해 보였다. 당구장을 나와 집으로 가는데 자리미의 짐과 집기가 민지 가방에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래서 자리미가 주영이한테 너네 집에 좀 가있자라고 말한다. 주영이는 자신의 집에 자리미가 왔다는 것에 기쁜 상태이다. 자리미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유치원 때 그린 자리미 얼굴이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이 너무나 잘 그렸기 때문에 자리미는 주영이에게 다시 그려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주영이의 그림 실력은 형편이 없었다. 그 후 아무리 그려봐도 유치원 때 그렸던 것처럼 그림이 나오질 않는다. 주영이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좋으면 된 거니까. 방학이 되었다. 방학 때 친구들과 같이 병훈이네 할머니 댁으로 놀러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친구들과 모여 병훈이 할머니 댁으로 출발한다. 주영이는 가는 길에도 스킨십을 시도해보지만 실패하곤 한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병훈이 할머니가 자리미를 보더니 너무 이쁘다고 했다. 그 순간 주영이는 뿌듯했다. 남친이 누군 것 같냐는 질문에 경우를 지목하는 할머니다. 주영이는 순간 속상해졌다. 어쨌든 도착하자마자 계곡에서도 놀고 밤에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 밭 일도 도와드렸다. 밭일을 하다가 자리미가 목말라 해서 주영이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 물을 가져오려고 한다. 그런데 뭐가 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먹어봤다. 다 술이었다. 그러다가 주영이는 그만 술에 취했다. 주영이는 술김에 자리미에게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을 다 내뱉었다. 그리고는 진심을 전했다. 널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너가 날 무시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난 너가 좋다고. 자리미는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다 같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다. 경우가 음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맛을 봤더니 진짜 더럽게 맛이 없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노래를 부르는데 알고 보니 자리미가 만든 요리였다. 주영이는 난감했다. 그렇게 밥을 먹고 계곡에서 놀다가 주영이는 그만 발에 유리가 박혔다. 그러니 자리미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아픈 건 싹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이런 거라면 맨날 다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주영이다. 계곡에 갔다 온 후 어느 날 주영이는 들떠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인데 자리미와 데이트한다는 생각이 엄청 들떠있다. 주영이의 단골 매장으로 가서 자리미와 옷 구경도 하고 자신의 옷도 골라주고 빙수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사진도 찍고 오락도 하고 하루를 알차게 재밌게 보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미는 주영이와 단둘이 노는 게 재미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자신과 저녁을 먹고 난 후 돈을 내주는 모습에 주영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 주영이는 어렵게 말을 댄다. 한 번만 안아달라고. 자리미는 경악을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영이는 자리미를 안는다. 그리고 말한다. 다음 생일 땐 뽀뽀해달라고. 자리미는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면 오늘 주영이의 생일인지 몰랐으니까. 하지만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자리미는 선물도 못 줘서 미안했나 보다. 처음으로 주영이를 안아줬다. 주영이는 이런 착한 자리미의 마음에 한 번 더 감동을 먹었다. 주영이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나왔다. 주영이 눈에 PC방 알바형과 그의 여친이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주영이는 나도 자리미가 구경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주영이는 이 기회를 틈타 자리미에게 구경 오라고 말해봤지만 자리미는 당연히 싫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은 아람이의 시합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간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주영이는 이유 없이 안 온다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못 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와준다는 이야기에도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어느 날 PC방에서 석호가 여자친구와 있는 모습을 보고 주영이는 그 약속을 자리미에게 쓰기로 결심한다. 자리미는 PC방으로 오기로 한다. 그래서 주영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 석호네 커플이 부럽지 않다.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PC방 형이 자리미의 이름을 부른다. 그 소리를 듣고 자리미가 온 걸 알아챘는데 자리미는 뛰쳐나간다. 이상했다. 난 분명 이 형한테 자리미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째서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지? 그랬더니 이 형이 예전에 자리미와 사귀었다고 말한다. 주영이는 저 형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자리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그래서 자리미를 뒤따라갔다. 자리미를 붙잡고 이야기해보라고 말했다. 저 형 아냐고. 그렇지만 자리미는 주영이의 말에 대답하긴커녕 계속 피하기만 한다. 주영이는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저 형은 소문도 안 좋고 주변도 지저분했기 때문이다. 그런 형과 연관이 있는 거라면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미는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영이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PC방으로 돌아왔는데 최정우 형이 너무 짜증났다. 괜찮다 싶더니 또 자리미와의 관계에 위기가 온 것 같았다. 주영이는 헤어질 것만 같아서 자리미에게 카톡을 보내도 답장은커녕 읽지도 않았다. 자꾸만 저 형과 자리미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어떤 사이였는지에 대해 상상이 됐다. 주영이는 너무 괴로웠다. 집으로 돌아와도 자리미는 카톡을 읽지 않았다. 친구들은 과거인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주영이는 이번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자리미는 날 좋아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아니라고만 이야기해줬어도 믿으려고 했을 텐데 난 자리미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주영이는 자리미가 기다리라고 했으니 기다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도 주영이는 자리미가 계속해서 머리에 맴돈다. 조금 있으면 100일이라서 특별한 날을 보내고 싶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것 같아 허망해하는 주영이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잠이 들어 아침이 되었다. 여전히 자리미는 카톡을 읽지 않았다. 게임을 하는데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 당구를 쳐도 밥을 먹어도 노래방을 가도 주영이는 자리미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자리미를 보게 된다. 그래서 자리미 뒤를 따라갔는데 자리미와 동네가 같아서인지 자리미 뒤를 따라가는 내내 이전의 자리미와의 추억들이 하나하나씩 머리에 맴돌았다. 주영이는 자리미를 놓쳐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나서 주영이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최정우 형과 자리미가 같이 있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자리미 어깨에 손을 대는 모습도 보게 된다. 주영이는 배신감이 들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자리미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래도 자리미가 잊혀지지 않아 핸드폰에 있는 100일 디데이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양민지한테 전화가 왔다. 자리미와 최정우는 사귄 적이 없고 그 새끼는 나쁜 새끼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주영이는 안심하는 동시에 난 자리미를 의심한 적이 없고 이 얘기는 다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전달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일이 되던 날 주영이는 나오지 않으려 했던 형들과의 축구 시합에 나온다. 최정우 형에 대한 분노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데도 멋있는 차림으로 나왔어야 했다. 축구를 하는데 그 형이 눈에 계속 밟혔다. 그래서 일부러 시비를 걸었고 그 형에게만 격하게 행동했다. 그 형도 참다 못했는지 주영이를 팼다. 그러다 저 형 입에서 자리미 얘기가 나왔다. 자리미를 년이라고 부른다. 주영이는 화를 못 참고 그 형을 때렸다. 애들이 말렸지만 주영이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 다시 벤치로 돌아와 핸드폰을 봤는데 자리미가 보이스톡을 걸었다. 잘못 건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주영이는 내심 기뻤다. 축구가 끝나고 주영이는 자리미 집 앞에 가서 자리미에게 톡을 보냈다. 자리미가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자리미가 너무 반가웠다. 보자마자 웃음이 나왔다. 자리미는 여전히 이뻤다. 그런데 평소랑 다르게 자리미는 먼저 말을 걸어왔다. 화난 거 아니냐고. 자신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내심 기뻤다. 그래서 그동안 주영이가 생각해왔던 거를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너의 행동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미가 우는 것 같았다. 주영이는 자리미가 우니까 속상했다. 자리미는 이제껏 그 형과 자신을 비슷하게 보았다고 얘기했다. 그치만 자리미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주영이는 내심 기뻤다. 그리고 진정한 첫 남친이 자신이라는 거에 정말 기뻤다. 화해한 기념으로 그리고 100일 기념으로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커플 팔찌를 선물했다. 뭔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진 것 같아서 주영이는 기뻤다. 시간이 지나고 자리미가 친구 생일인데 너도 오라고 전화가 왔다. 이젠 자기 친구 생일에도 날 초대하는구나. 주영이는 기뻤다. 그리고 생일 파티 현장에 도착해서 자리미 친구 커플의 이벤트 영상을 보고 주영이는 감동받았다.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꼭 해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리미의 손목에 자신이 준 팔찌가 있는 모습을 보고 주영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체육대회 날이었다. 체육대회에서 역시도 자리미를 향한 마음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 체육대회 뒤풀이로 노래방에 왔다. 자리미가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음료수를 사오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알고 보니 밖에서 경우가 나오지 말라고 막고 있었다. 왜 그러는지 주영이는 알 수 없었다. 시험 기간이 돼서 주영이는 자리미와 친구들과 주영이 방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슬슬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리미가 자기가 밥을 만들겠다고 한다. 주영이는 예전에 자리미가 요리한 것이 생각났다. 비주얼은 그럴싸했다. 하지만 맛보고 싶지 않았던 주영이. 그런데 그 순간 병훈이가 맛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영이는 반성했다. 자리미를 사랑한다면서 맛없다고 피하고 난 자리미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한입 베어 물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주영이는 자리미를 데려다 주러 나왔다. 그리고 주영이는 경우한테 할 말이 있었다. 왜냐면 노래방에서 논 이후 경우가 주영이를 피하는 것 같아서였다. 그때 노래방에서 뭔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경우는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영이는 분명 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루 경우가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런데 벌써 키스까지 진도가 나갔다고 한다. 주영이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몇 달을 사귀어도 손잡거나 포옹하는 게 끝이었는데 3주 만에 키스를 했다는 걸 들으니 내심 부러웠다. 그래서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스킨십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경우도 3주 만에 했는데 우린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리미는 기회를 주었고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첫 입맞춤을 한다. 당황해하는 자리미를 보며 주영이는 더 심장이 빨리 뛴다. 오늘은 자리미와 데이트하는 날이다. 그런데 경우가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경우 커플과 주영 커플은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된다. 디스코 팡팡도 타고 총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주영이네 커플은 총게임에서 이겨서 다음에 밥을 얻어먹기로 약속을 얻어냈다. 다음날 학교에 와보니 경우 커플은 깨져 있었다. 그래도 주영이는 어제 이긴 내기가 있기에 경우에게 밥을 얻어먹어야 했다. 그래서 결국 얻어먹었다. 밥을 먹고 경우의 위로연에 친구들이 모여서 볼링을 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경우가 잠시 친구한테 받을 거 있다고 나갔다 오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경우는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봤더니 집에 간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렇게 며칠째 경우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주영이는 그런 경우가 걱정됐다. 그래서 경우네로 한번 가보기로 한다. 그런데 경우네 집 앞에서 경우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근데 경우는 왜 같이 안 왔냐고 물으신다. 아, 모르시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자리미가 솔직하게 말해버렸다. 주영이는 당황스러웠다. 경우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주영이는 병훈이랑 같이 최대한 경우에 대해 좋게 표현했다. 그리고 다음날 경우는 학교에 왔다. 그동안 카톡도 씹고 연락도 씹어서 주영이는 섭섭했다. 그런데 말마저도 씹혔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보였다. 뭔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경우가 정색을 하며 뭐 할 말 없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뭔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경우가 멱살을 잡았다. 주영이는 경우가 왜 이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 어제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 순간 자리미가 자신이 어머니한테 말했다고 하며 주영이를 감싸줬다. 경우는 그대로 다시 반을 나가버린다. 주영이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그 볼링 친 날 뭔가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자신한테는 뭔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답답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후에 노래방에 왔는데도 주영이는 경우가 걱정된다. 방에 음료수가 떨어져 음료수를 새로 사러 나가는데 누군가 주영이를 부른다. 조승민이었다. 조승민은 중학교 때처럼 주영이를 또 괴롭힌다. 그리고 조승민 입에서 경우 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것도 아버지한테 입은 상처라는 걸 언급한다. 그 순간 경우가 왜 자신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대충 감이 왔다. 그리고 주영이는 당황했다. 이 얘기는 자신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쟤도 알고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다. 주영이는 조승민한테 계속해서 맞았다. 그렇게 맞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자리미였다. 조승민네가 자리미에게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았다. 자리미는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했는데 그런 자리미에게 얘네들이 욕을 한다. 그리고 때리려고까지 한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대항해보려고 했지만 또 조승민한테 맞았고 그러던 와중에 자리미가 조승민의 뺨을 때렸다. 조승민은 맞자마자 바로 자리미를 때리려 했고 다행히도 병훈이가 그것을 제지해준다. 주영이는 그 순간 떨고 있는 자리미를 보았다. 자신의 무력감으로 인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떨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미안함을 느꼈다. 그런데 자리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집 가는 길에도 오히려 주영이를 위로한다. 그리고 이 경우 일과 이 애들이 연관이 있는 것이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협박당한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게 된다. 왜 그때 소방관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은 주영이다. 그리고 경우가 자신에게 화낸 이유도 자신이 소문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듣더니 자리미는 답답해하고 화가 난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영이는 경우가 이해가 된다. 초등학교 때도 비슷한 일로 경우에게 그랬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주영이는 잠든 척했다. 직접 얘기 못하고 자리미에게 의지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못나서 괜시리 자리미에게 미안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우였다. 주영이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자 경우도 미안하다고 한다. 그래서 주영이는 이제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냐면서 속 시원하게 둘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리고 경우는 원래대로 학교를 나오게 됐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주영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한편 요새 병훈이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을 간다. 여자가 생겼단다. 또 갑자기 옷을 빌려달라고 한다. 옷은 빌려줬지만 병훈이가 여자가 생긴다는 게 의심이 간다. 그래서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내일 도서관에 같이 가자고 한다. 도서관에 와보니 정말 병훈이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다. 순진한 척하는 병훈이가 웃겼다. 이리저리 따라다니며 염탐을 했다. 그렇게 미행을 하다가 순간 걸릴 뻔했는지 자림이가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만 주영이의 허벅지 위로 앉았다. 주영이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너무 당황해서 자림이를 밀었다. 자기도 모르게 자림이를 밀어서 미안했다. 다음날 주영이는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다. 우산을 쓰는데 붙을 수가 없었다. 자림이가 만지려고 해도 미칠 것 같았다. 계속해서 그때가 생각나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자림이에게 말할 수 없다. 왜냐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자림이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주영이는 피해 다녔다. 하지만 결국 학교 시간에 잡혔다. 자림이가 왜 그러는지 말하라고 했다. 주영이는 말하기 창피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했다. 도서관에서 그렇게 밀착한 이후로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속내가 들킬까봐, 들키면 더럽게 생각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림이는 주영이가 예상한 반응과는 달리 쿨하게 넘어갔다. 그렇게 반응해주는 자림이가 너무 고마웠고 주영이는 이런 자림이가 더 좋아졌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었다. 주영이는 이날 자림이랑 단둘이 놀 생각에 신나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노래방에서 이전에 이벤트 했던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 주영이는 실망했다. 단둘이 놀고 싶은데 단둘이 놀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못하겠는 주영이다. 어쨌든 그 커플과 만났다. 이 커플이 하는 걸 보니 주영이는 내심 부러웠다. 자기가 평소에 자림이한테 하지 못하는 걸 저 커플은 하고 있었다. 자림이에게도 시도를 해보지만 자림이는 계속해서 냉담하게 말한다. 밖으로 나와 자림이를 따로 불렀다. 쟤네랑 계속 같이 놀 거냐고 물어보니 쟤네가 먼저 같이 놀자고 한 거라면서 따로 놀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그 순간 자림이 친구가 뽀뽀하냐고 물어본다. 자림이는 당황해하면서 황급히 주영이의 손을 뿌리친다. 손을 잡으려고 해도 다시 뿌리친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나를 창피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경우가 불렀다. 경우에게 말하니까 직접 말을 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경우 말대로 해버리면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자림이가 왜 안 오냐고 빨리 오라고 주영이를 불렀다. 주영이는 자림이가 자신을 창피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느끼며 쓸쓸함을 느낀다. 노는데도 계속해서 아까 했던 경우의 말이 맴돈다. 저 커플의 알콩달콩함이 부러운 주영이다.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림이는 여기서 하라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라고 한다. 주영이는 정말 쓸쓸했다. 예전에 자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순간 주영이는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주영이는 그냥 나가버린다. 집을 가려고 하는데 자림이가 따라 나왔다. 그런 자림이가 미웠다. 그래서 속에 있는 불만을 얘기했다. 주영이는 자림이한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한다. 매번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할 것만 같았다.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 자신이 빠져주겠다고 말한다. 서서히 주영이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헤어지는 건 두려워한다. 지치긴 해도 자림이랑 헤어지는 건 두려웠다. 뭔가 말하려 하는 자림이의 모습이 보였지만 이미 터져버린 속상함을 막기에는 해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등 돌리고 가려던 순간 자림이 입에서 주영이를 좋아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림이의 모습을 보니 순식간에 주영이는 불만이 싹 사라졌다. 그 순간 주영이는 생각났다. 자림이는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고 자림이가 모태솔로였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불만이 다 사라졌다. 내가 좋다는 질문을 던져도 이전이었다면 아니라고 대답했을 자림이가 이제는 어라고 대답한다. 주영이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자림이 입에 입을 맞췄다. 부끄러워하는 자림이의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다. 그리고 자림이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서서히 자림이의 마음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서운함과 상처들을 날려버리는 주영이다. 그렇게 단둘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자림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하필 그 순간 자림이의 어머니를 마주치게 된다. 기죽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드리려고 했는데 차가운 어머니의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주영이는 경우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발렌타인데이가 되었다. 주영이는 자림이가 주지 않을까 괜시리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자림이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 순간 기념일 같은 것은 항상 주영이의 몫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자림이가 서서히 자신을 좋아하니까 욕심도 커지는 모양이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카톡을 보니 자림이가 주머니를 확인해보라는 카톡을 보냈다. 초콜릿이 있었다. 주영이는 이런 조그마한 선물에도 감동을 받는다. 2학년이 된 주영이는 자림이와 같은 반이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자림이는 내일 뭐 하냐고 물어본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한다. 내일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 그래서 주영이는 자림이네로 놀러 온다. 하지만 두렵다. 전에 어머님이 주영이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일단 집안에는 아무도 안 계시긴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긴장을 늦추고 있을 수가 없다. 자림이 방에 들어왔다. 자림이 냄새가 온 방에서 느껴진다. 처음 와보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 주영이다. 그러다가 자림이의 앨범을 발견했다. 그렇게 신이 나서 구경을 하는데 자림이가 유치원 때
그린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 그림을 본 순간 이상하게 예전 기억이 떠오르려고 한다. 이게 무슨 기억이지? 하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자림이가 밥을 해준다고 한다.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 기억나. 괜찮다고는 하는데 자림이는 내가 한 거 맛없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마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영이는 당황했다. 당황한 건 자림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였다. 급한 대로 숨긴 숨었는데 바로 걸렸다. 나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진짜 엿됐다고 생각을 하는 주영이였다. 예상대로 자림이 어머니는 노하셨고 주영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 어머니가 엄청 웃으셨다. 알고 보니 몰카였다. 주영이는 분위기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자림이네 부모님과 식사를 했다. 주영이가 집에 가는데 자림이가 데려다 준다고 한다.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경우가 등장한다. 경우가 주영이 집에서 자겠다고 한다. 그렇게 셋이 같이 가다가 주영이 집에 도착했다. 주영이는 다시 자림이를 데려다 준다고 한다. 자림이는 그냥 혼자 간다고 한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갑자기 경우도 배터리를 PC방에 놓고 왔다고 하며 대신 자림이를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경우라는 경호를 붙였다. 오늘은 자림이 생일이다. 그래서 주영이는 일찍 일어났다. 왜냐면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곽보경에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영이는 당연히 자림이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자림이가 교실에 도착했다. 주영이는 예전에 하지 못했던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자림이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자림이는 이내 바로 교실을 나가버린다. 주영이는 자림이를 쫓아간다. 자림이가 왜 바로 나가버린지 모르겠는 주영이. 자림이는 화가 나 보였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진 않았다. 분명 자림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림이는 왜 둘이 있을 때 해도 되는 거를 굳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냐고 화를 낸다. 자림이가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주영이도 서운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자신을 혼자 내비두고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말하는 자림이의 태도를 보고 주영이도 짜증이 났다. 주영이는 자림이랑 쉬는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이가 냉담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우울하다. 기쁘게 해주려고 밤새 준비한 건데 자림이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하지만 자림이의 생일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앞에서는 강한 척을 해봐도 속으로는 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선생님이 아프면 보건실을 가라고 한다. 아니라고 해도 선생님 눈엔 아파 보였나 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건실로 간다. 수업 시간이 끝난 후 다시 교실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친구들이 주영이를 진짜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자림이가 신경을 썼다는 말을 듣자 아픈 설정을 그대로 이어나가기로 한다. 그래서 조퇴까지 한다.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아픈 척을 했더니 진짜 아픈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서 스르르 잠에 들었다. 잠에서 깨니 자림이와 병훈이가 집에 와 있었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자림이한테 걱정을 끼쳤구나.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가 부엌에서 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에 주영이는 감동을 느낀다. 기분이 좋아서 괜히 아픈 연기를 더 이어나갔다. 자림이가 죽을 해왔다. 감동은 감동이지만 맛은 없었다. 어쨌든 이렇게 신경 써주는 자림이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싫어할 행동을 생각 못하고 자신 멋대로 해버렸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주인공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너가 싫어할 행동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라고 했다. 자림이는 이해해줬다. 그리고 둘은 또다시 화해를 했다. 그리고 자림이의 생일을 친구들과 같이 보낸다. 자림이랑 집에 가는 길, 그렇게 자림이를 데려다주고 집에 가려던 찰나 갑자기 인스타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곽보경이었다. 다음날에도 자림이와 있는데 곽보경은 인스타 좋아요를 눌러댔다. 주영이는 긴장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가 폰을 달라고 한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자림이는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리고 자림이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따가 보자고 한다. 주영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얘는 나한테 갑자기 또 왜 이러는 걸까? 시간이 흐르고 자림이가 밥 먹자고 나오라고 했다. 그런데 자림이가 어떤 남자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경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 자림이의 초등학교 친구라고 한다. 주영이는 이 남자애가 거슬렸다. 그런데 갑자기 유치원 어디 다녔냐고 이 남자애가 묻는다. 주영이는 갑자기 느낌이 쎄했다. 이 남자애도 같은 유치원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한별이라는 이름이 익숙했다. 그러던 찰나 최한별은 자림이에게 번호를 물어봤다. 주영이는 주지 말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결국 자림이는 번호를 줬다. 게다가 주영이 번호까지 달라고 하는 최한별. 주영이는 뭔가 최한별한테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기분은 집에 와서도 이어졌다. 유치원 때 기억이 날랑말랑한다. 주영이는 이 기억에 휩싸인 채로 괴로워하면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이 남자애는 자리미를 보러 학교 앞까지 찾아왔다. 주영이는 화가 났지만 뭔가 최한별과 자신을 비교하니 비교가 되어 보였다. 게다가 공부까지 잘한다는 걸 알게 되니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최한별은 주영이가 보는 앞에서 자리미와 약속까지 잡는다. 최한별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주영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둘이 못 있게 하는 것뿐이었다. 자신이 남자친구인데 계속해서 뭔가 지고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최한별에 대한 분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리고 온갖 망상이 주영이를 괴롭게 했다. 자신보다 훨씬 잘난 최한별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오늘은 최한별과 자리미가 만나는 날이다. 물론 주영이도 이 만남에 낀다. 주영이는 최대한 최한별보다 떨어져 보이지 않기 위해 다른 날보다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자리미를 만났다. 오늘만 만나고 안 만날 거냐는 질문에 자리미가 왜 그래야 하는 거냐고 되묻는다.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하면서. 주영이는 가는 길에 최한별에 대해 험담을 하는데 오히려 자리미에게 뭐라고 한 소리 듣는다. 자리미마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주영이는 속상하다. 최한별을 만났다. 뭔가 자리미도 얘한테만은 상냥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을 제외하고 이 둘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노래방을 가서도 이 둘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뭔가 대화에 끼려고만 하면 갑자기 최한별은 유치원 때 이야기를 한다. 자리미 앞에서 최한별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래서 잘하는 게임으로 기선제압하려 했지만 최한별은 게임조차 잘한다. 주영이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 그런데 최한별이 뒤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주영이를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순간 주영이는 최한별이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자리미한테 말해보지만 자리미는 주영이가 그저 한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온 주영이는 그저 분할 뿐이었다. 자리미 역시 주영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심지어 최한별이 카톡으로 유치원 때의 사진을 보내는 걸 보고 주영이는 최한별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최한별은 다시 학교 앞으로 찾아왔다. 오랜만에 자리미의 어머니를 뵙겠다는 최한별. 주영이는 저 발언에 어이가 없었다. 자신도 딱 한 번밖에 뵙지 못했는데 어머니를 뵙겠다는 말이 저렇게 쉽게 나오는 게 너무나 짜증났다. 그렇지만 자리미가 이전부터 안지 오래됐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 같이 가겠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주영이이다. 자리미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최한별을 이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애써 그 자리를 피해보려 하는 주영이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니 최한별이 있었다. 녹음기를 켜서 이번엔 증거를 남기려고 했으나 주영이는 그저 최한별 손바닥에서 놀 뿐이었다. 집에 가는 길 주영이는 최한별과 단둘이 남았다. 주영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최한별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헤어지라는 말뿐이었다. 좋은 남자친구는 아니라는 말도 덧붙여서. 그 말을 듣자 주영이는 화가 났다. 물론 최한별 앞에서가 아닌 집에서 화가 났다. 최한별이 말할 땐 아무 말도 못한 자신에게도 너무나 화가 났다. 주영이는 정말 감이 안 잡혔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신이 분명 유치원 때 자리미와 한별이를 엄청 괴롭혔을 거라는 추측을 할 뿐이었다. 다음날 자리미가 오늘 최한별과 약속이 있다고 한다. 주영이는 이걸 듣자마자 화가 났다. 자신이 싫어할 걸 알면서 굳이 만나러 가겠다는 자리미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심지어 오늘은 같이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주영이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만나려 하는지 궁금하지만 자리미는 그냥 중요한 얘기라고 할 뿐이다. 주영이는 홧김이지만 자리미 역시 최한별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니 자리미는 오히려 정 떨어질 것 같다면서 그대로 교실을 나간다. 또 이렇게 주영이는 자리미와 싸워버리게 됐다. 자리미랑 싸우고 기분이 별로인 채로 하교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곽보경이 학교 앞에 있었다. 주영이는 너무 놀랬다. 며칠 전부터 인스타 좋아요를 누르더니 왜 이번엔 학교까지 온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주영이한테 인사를 건넨다. 그래서 주영이는 일부러 모른 채 하고 갈 길을 갔다.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상훈이를 찾아갔다. 최한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큰 수확은 없었다. 그저 어릴 때 주영이가 최한별에게 잘못했을 거라는 추측뿐. 자신이 유치원 때 했던 행동들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초등학교 때 경우에게 상처 줬던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과거를 생각하며 반성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지금처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주영이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최한별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잡았다. 사과를 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주영이가 아닌 자리미에게 화가 났다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답장이 왔다. 그리고 친구로서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 때문에 자리미와 싸우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왔다. 주영이는 갑자기 최한별이 왜 이렇게 말하는진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 곽보경에게서 DM이 왔다. 주영이는 얘는 또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궁금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었다. 주영이는 집 근처에서 자리미를 만났는데 어제 싸운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그러다가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어제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다. 자리미 역시 그에 맞게 사과를 했다. 이제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자리미가 술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한다. 이야기를 들으니 주영이는 왜 최한별이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사실 최한별이 그렸다는 것과 유치원 때 주영이가 최한별과 자리미를 많이 괴롭혔다는 것도 자리미가 알게 되었다. 주영이는 쫄았지만 기억도 안 난다며 자리미는 쿨하게 넘어갔다. 주영이도 소신껏 자신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너무 비교됐고 자신이 못나 보여서 그랬다고, 자격지심이 느껴져서 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리미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주영이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자리미는 주영이에게 뽀뽀를 했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예전보다 정말 많이 나를 좋아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한테 웃어줄 줄도 아는구나 라고.
또 다른 어느 날 최한별이 공부할 것들을 잔뜩 보내왔다. 하지만 다시 돌려줄 생각을 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래서 집으로 가져간다. 오늘은 학교 끝나고 자림이랑 시내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먼저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순간 카톡으로 또 곽보경한테 메시지가 왔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번호를 계속 요구해서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인스타까지 차단을 했었는데 자림이한테 들킬까봐 두렵다. 그런데 톡이 계속 올리니까 자림이가 톡을 확인하라고 한다. 카톡을 확인하니 곽보경은 주영이가 요즘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한다. 주영이는 점점 가시방석이 됐다. 자림이도 누구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자기도 모르게 친구라고 거짓말을 쳤다. 화장실로 와서 여자친구가 있으니 미안하다고 했다. 근데 좋아하는 것도 안 되냐는 질문을 받으니 뭔가 미안해졌다. 왜냐하면 이전에 주영이는 왜 헤어진지 모르지만 자신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카톡을 하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 자림이가 있었다. 주영이는 뭔가 처음으로 자림이에게 죄 지은 기분이 들었다. 카페를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기분으로는 자림이와 있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집에 가자고 말했다. 자림이는 주영이 얼굴을 보더니 체한 것 같다면서 약을 챙겨준다. 주영이는 이런 자림이가 좋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곽보경은 계속해서 카톡을 했다. 주영이는 미안했지만 그래도 단칼에 거절하려 한다. 그런데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주영이는 왠지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단칼에 차단을 하지 못한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자림이가 주영이를 갖고 논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영이는 자림이가 걱정됐다. 그리고 자림이와 마주치니 자림이의 얼굴에 뭔가 근심이 보였다.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하교를 하니 곽보경이 학교 앞에 있었다. 역시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 곽보경이 아는 척을 한다. 게다가 자림이까지 그 광경을 보았다. 주영이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 순간 경호가 나타나 곽보경을 데려갔다. 속으로 경호가 너무 고마웠다. 하지만 그때부터 자림이가 곽보경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안경민이 옆에서 눈치 없게 전 여친이라고 말했고, 그 후 자림이는 넋이 나가 보였다. 그냥 자기 선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림이가 알아버렸다. 주영이는 스트레스가 쌓였다. 친구들과 집으로 왔다. 뒤에서 몰래 연락했다고 친구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 주영이는 억울했다. 자기가 원해서 연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곽보경이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해서 자신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주영이는 곽보경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 그런데 경우는 그런 곽보경이 몇 번이고 까여도 모자란다고 표현한다. 이 얘기를 듣고 주영이는 어리둥절했다. 다음날 자림이가 화를 내지 않는다. 아침에 늦게 나와도 지갑을 두고 나와도 심지어 전 여친 일도 안 물어본다. 숙제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화내긴커녕 보여준다. 자림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주영이이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주영이를 감쌌다. 이게 말로만 듣던 이별 전 행동인가도 싶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말로만 듣던 질투인가 라고도 생각했다. 그 순간 질투라고 거의 확신이 든 주영이는 교실로 돌아와서 확인해보려고 떠봤는데 자림이의 반응을 보니까 맞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래서 질투 유발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허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선을 넘어버리는 얘기를 해버려서 자림이가 화가 난 듯하다. 그래서 주영이는 실수한 것 같다고 느꼈다. 수업 시작할 때가 되니 자림이가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 자림이 기분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런 주영이를 갑자기 자림이가 빤히 쳐다본다. 주영이는 괜히 불안하면서도 시크한 표정을 하고 있는 자림이로 인해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하교 후 자림이가 먼저 간다고 한다. 가자마자 갑자기 경호가 곽보경 얘기를 꺼낸다. 주영이는 학교에서 곽보경 얘기를 하는 것을 자림이가 들을까봐 무섭다. 경호는 내일 걔를 불러보라고 한다. 왜 헤어진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주영이도 사실 왜 헤어졌는지는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결국 내일 곽보경을 학교로 부르기로 결심한다. 다음날 하교 후 곽보경을 만나러 학교를 나서는데 자림이랑 곽보경이 싸우러 갔다는 얘기를 반 친구한테 듣게 된다. 주영이는 당황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질 않는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러 간다. 싸우는 장소에 도착했더니 자림이와 곽보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곽보경이 자림이와 자신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속에서 분노가 차올랐다. 그리고 그동안 곽보경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다는 것과 조금이나마 얘를 걱정한 부분에 있어 자신에게도 너무나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곽보경이 자림이를 때렸다. 자림이가 걱정돼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호가 못 가게 막는다. 얜 대체 왜 날 막지? 얘도 날 호구로 보나? 하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더 이상 주영이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림이한테 다가가 그대로 안았다. 그냥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곽보경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곽보경 친구들이 자림이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말리려고 했지만 자림이 역시도 이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학교 뒤편으로 왔다. 곽보경도 와 있었다. 자림이한테 상대하지 말라고 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무서운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 뿐이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곽보경이 진심이 이해가 되질 않았다.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여자애들도 몰려와서 곽보경을 쏘아붙였다. 아마 이들도 곽보경의 이간질로 인해 과거에 뭔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곽보경이 중학교 시절에 주영이를 호구라고 욕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은 주영이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 순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에 자림이가 어제 싸우면서 녹음한 녹음을 틀어주니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렇게 싸움이 끝나고 경호가 왔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림이의 오해를 풀게 해준 것에 대해서 뭔가 고마웠다. 집에 가는 길이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대로 이야기를 건다. 그러자 갑자기 자리미는 주영이를 걱정해준다. 곽보경이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나 보다. 자리미는 녹음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다. 주영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리미의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영이는 뭔가 씁쓸했다. 그래도 진짜로 날 좋아해줬던 걸로 알았는데 그 모든 게 가짜였다는 것이 뭔가 허탈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호구로 비춰졌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리미가 주영이를 꽉 안아주었다. 그리고 주영이를 위해 자리미가 울어주고 있다. 주영이는 이런 자리미가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진짜 좋아한다는 감정이 뭔지 정확히 깨달아가는 주영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자리미는 주영이를 상대로 평소처럼 거칠게 하지 않았고 부드럽게 행동했다. 먼저 손도 잡아준다. 주영이는 자리미가 이상해졌다고 느꼈다. 또 다른 어느 날 석호는 지혜랑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잘 사귀는 것처럼 보였는데 헤어졌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그런데 안경민이 미래의 주영이 모습이라고 한다. 그런 상상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주영이이다. 석호의 이별 후 폭풍은 오래갔고 그 모습을 보는 친구들은 자꾸 주영이의 미래라고 한다. 주영이는 쟤들이 자꾸 저러는 게 화가 난다. 자리미가 전화가 왔다. 친구들이랑 놀러가도 되냐고 묻는다. 이젠 허락까지 맞는 건가? 주영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바다로 간다고 한다. 그래서 주영이는 자기 친구들 데려갈 테니까 껴달라고 했다. 그렇게 또 자리미와의 여행 계획이 생겼다. 그리고 여행 당일이 되었다. 바다에 도착했는데 남자애들이 자리미한테 찝쩍거린다. 주영이는 자리미가 혼자 다니지 않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재밌게 놀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 고기도 구워 먹었고 밤에 친구들과 폭죽도 터뜨리면서 놀았다. 주영이는 자리미와 이렇게 바다에 온 게 너무나 좋았다. 단둘이 바다에 있으니까 뽀뽀가 하고 싶어졌다. 그러더니 자리미는 10초 동안 하늘에서 비행기를 찾으면 뽀뽀를 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비행기는 없었다. 그 순간 자리미가 주영이에게 뽀뽀를 했고 주영이는 그렇게 자리미 입에 입을 맞췄다. 그렇게 이번 여행도 마무리가 되었다. 바다에서 돌아오고 주영이의 생일이 돌아왔다. 자리미가 먼저 나와 있었는데 오늘 뭔가 화장한 것 같았다. 주영이 눈엔 이쁜 건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은 주영이를 위해서 처음으로 자리미가 데이트 코스를 짰다고 한다. 밥을 먹고 VR을 하러 가자고 하는 자리미. VR을 하던 와중에 자리미가 불러서 VR 기계를 벗었더니 주영이를 위한 생일 케이크가 있었다. 쇼핑 가서 모자도 사주고 노래방에 가니 주영이 몰래 자리미와 친구들이 생일 파티도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주영이는 다른 커플 부럽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자리미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드리라고 또 선물을 주었다. 주영이는 예전과는 정말 많이 변한 자리미에게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자리미는 1년 전 주영이의 생일 때 말한 뽀뽀를 잊지 않고 해주었다. 주영이는 그렇게 최고의 생일을 보냈다.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자리미의 선물을 줬더니 굉장히 좋아하셨고 꼭 자리미랑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하셨다. 그래서 며칠 후 자리미를 데리고 아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데려간다. 식당에 도착해서 아빠가 운영한다고 자리미한테 말하니까 자리미는 굉장히 당황해했다. 하지만 음식이 입맛에 맞나 보다. 부모님도 굉장히 자리미를 좋아하셨다. 주영이는 뭔가 이 상황이 뿌듯했다. 며칠 뒤 주말, 주영이는 자리미네에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 자리미가 또 요리를 하려고 하기에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주영이지만 자리미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고집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최한별도 자리미네에 있었다. 아마 별님이랑 뭔가 약속이 있어 온 듯하다. 그런데 최한별도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주영이는 최한별이 살짝 걱정됐다. 자리미의 음식이 나왔다. 최한별이 자리미의 음식과 가까워진다. 반응이 궁금했다. 그런데 맛있다고 한다. 의외였다. 아, 드디어 자리미 요리 실력이 늘었구나 싶어서 기특했다. 그런데 먹어보니 맛은 변하지 않았다. 그 순간 주영이는 자신의 입맛이 이상한 건가 싶었다. 다음날 주영이는 주번이라 학교 후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자리미한테 관심을 보인 남자애가 아는 척을 한다. 주영이는 무시를 했다. 무시를 하니 시비를 걸어온다. 툭툭 건드린다. 주영이는 슬슬 짜증이 났다. 주영이한테 자꾸 자리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선을 넘는 말을 할 때마다 주영이는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다가 최정우 얘기까지 꺼낸다. 자리미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저 새끼가 너무 싫었다. 그리고 자리미와 자신의 사이를 함부로 짓거려대는 게 거슬렸다. 주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새끼 때문에 자꾸 자리미가 과거의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는 게 너무 싫었다. 이런 새끼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말린다. 분노가 쉽사리 가질 않는다. 그렇지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 자리미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흔들렸다. 자꾸 왜 다른 사람들이 자리미에 대한 이야기를 이딴 식으로 하는 걸까? 설마 그 소문이 사실은 아닐까라는 의혹이 자꾸 커진다. 다음날 선생님이 주영이를 불렀다. 진술서를 쓰라고 한다. 그런데 자리미에 대해 성적으로 조롱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선생님들은 청소를 도와주는 애를 왜 때렸냐고 한다. 주영이는 억울했다. 분명 도와준 게 아니고 시비였으니까. 그러나 선생님들은 주영이를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들까지 불렀다고 한다. 주영이는 너무나 억울했다. 교실로 돌아오니 자리미가 주영이를 걱정하고 있다. 주영이는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고 싶어 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다. 이들에게도 자리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주영이네 부모님이 학교로 왔다. 주영이는 할 말이 없었다. 부모님은 날 믿고 실업계로 보내준 것이었는데 정작 부모님을 학교로 호출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아빠는 주영이를 믿어주고 있다. 괜히 죄송하단 마음에 눈물이 났다. 그렇게 아빠 엄마가 다시 돌아가려는 것을 배웅하는데 엄마가 화가 잔뜩 났다. 믿어준
모든 결과가 이거였냐면서 원룸을 빼고 전학을 준비하라고 한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설득해준다고 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주영이이다.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누가 찾아왔다. 자림이었다. 자림이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어본다. 주영이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해 뿐이었다. 우리 사이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애들이 너무 싫었다. 남들이 자림이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싫었다. 그러자 자림이는 주영이를 안아주며 위로해줬다. 그렇게 주영이는 자림이로 인해 마음이 안정됐다. 자림이를 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친구들이 경호와 연락이 되냐고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자림이가 이야기해줬다. 임정훈을 입원시킬 정도로 팼다고 한다. 엥? 대체 경호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지? 주영이는 알 수 없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질 않는다. 경호내로 가보기로 결심을 한 주영이. 하지만 집에도 없었고 수소문을 해봐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단지 하나 알게 된 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고 있구나 정도였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 때문에 대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지? 예전의 죄책감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건가?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싶었다. 경호가 알바하는 곳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같이 그곳으로 간다. 주영이는 경호에게 다가가 원룸 문제로 경호에게 할 말이 있어 일 끝나고 집에 잠깐 들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자림이에게도 이제 원룸을 빼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자림이는 이 얘기를 듣자 왠지 자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주영이는 최대한 자림이가 걱정 안 하게끔 잘 말하려 한다. 자림이가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싫다. 수행평가하는 날이었다. 매점 갔다가 교실로 왔더니 오아랑과 양민지가 싸우고 있었다. 주영이는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했다. 조만간 방을 빼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방 파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빠한테 톡이 왔는데 방을 빼지 않아도 된다는 톡이었다. 이제 와서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무심코 친구들에게 얘기해버렸다. 하지만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아 한다. 다행이다. 자림이가 오아람을 만나서 민지와 왜 싸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왔다고 한다. 주영이는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됐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진 않는다. 다음날 자림이가 피어싱을 하러 와서 같이 왔다. 그런데 그곳에서 경우를 만났다. 경우 역시 피어싱을 하러 왔다고 한다.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피어싱 할 것을 추천해주려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거 하면 굶는다고 경우가 추천한 걸 고르는 자림이를 보며 괜히 심술이 났다. 그리고 자림이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무심코 카톡을 봐버렸다. 아람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영이는 걱정이 됐다. 친구들 사이에 껴서 자림이가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굳이 저 둘이 화해할 마음이 없는데 너가 억지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자림이는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자림이가 주영이는 너무 좋았다. 수학여행을 왔다. 자림이랑 같이 슈퍼에서 뭘 사고 있는데 얼마 전 자림이가 뚫은 피어싱 때문에 귀가 골문 거를 경우가 발견했다. 주영이는 이게 다 경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자림이가 아플까봐 걱정됐다. 주영이는 자신이 남자친구임에도 자림이가 귀가 곱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자책한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으로 자림이가 주영이 보고 잘생겨 보인다고 한다. 주영이는 당황스러웠다. 자림이도 무심코 자기가 한 말에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자림이도 주영이한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주영이는 이런 자림이가 항상 색다르다. 그런데 레크레이션 시간에 자림이랑 경우가 빼빼로 게임을 한다. 주영이는 속 터질 것 같았다. 다행히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빼빼로 게임을 해서 주영이는 안심했다. 어쨌든 2학년의 수학여행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경호가 민지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듯하다. 조별활동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 아람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주영이는 필사적으로 경호의 입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자림이가 경호를 데리고 나가 신경 끄라고 했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대체 얘는 이전부터 왜 그러는 걸까? 경호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 그런데 경호는 둘이 먹으라고 하며 또 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싶었다. 하교 후 경호가 알바하는 곳을 찾아간다. 그런데 자림이가 경호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한다. 진짜 보니까 안색이 별로다.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넘어진다. 다리가 엄청 심하게 부어있는 걸 발견했다. 병원으로 데려갔다. 현재 경호가 지갑을 안 갖고 있어서 대신 내주고 경호를 부축해서 데려가려 한다.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는 진이를 만나러 간다고 한다. 얘 때문에 오늘 자림이랑 사귄 지 514일이 되는 날인데 다 망쳤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하루 하교를 하는데 경우는 또 혼자 가려고 한다. 아픈데 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 왜 예전이랑 다르게 행동하는 걸까 생각했다. 비틀비틀 거리는 경우를 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경우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갑자기 쓰러진 경우를 업고 병원으로 왔다. 그리고 잠시 뒤 경우는 깨어났다. 아직까지 정신이 없는 듯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경우가 자신을 찾는 게 보였다. 그래서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깜짝 놀라는 경우. 주영이는 생각했다. 아직 많이 아픈가 보네. 의사쌤한테 물어보니 심각한 건 아닌데 과로에 몸살까지 겹쳐서 그랬다고 경우에게 말해줬다. 생각해보면 요새 잠도 안 자고 무리하는 듯해 보였긴 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우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주영이는 당황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왜 울지?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동안. 이 경우가 우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기한 광경이라 이 모습을 영상에 몰래 담았다. 이 경우가 먼저 학교 가라고 말한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많이 쪽팔린가 보구나. 그렇게 학교에 온 주영이는 고민에 빠져 있다.
자리미가 이벤트 하는 걸 싫어하는데 곧 사귄 지 514일이 되는 날이고 이 날은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해줘야 안 싫어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다. 이 날을 위해 커플링까지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갑자기 이 커플링을 빼앗는 정경태, 감히 자리미와 자신과의 소중한 커플링을 갖고 저런 식으로 장난을 치다니. 주영이는 그 순간 정경태를 진심으로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는 그 반지를 뺐더니 자신의 손가락에 꼈다. 이경우가 괘씸했다. 그래서 주영이는 병원에서 찍은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 이경우는 이 영상의 존재를 보더니 굉장히 당황한 듯 해보였고 이 영상을 지우려고 아픈 발을 이끌고 다가왔다. 주영이는 앞으로 이경우를 실컷 놀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다. 방과 후 애들과 PC방으로 왔다. 자리미와의 514일을 기념하는 데이트를 준비하기 위해 소코와 안경민에게 부탁하려 했는데 정작 이 둘은 하기 싫어하고 이경우는 자기가 도와준다고 한다. 뭔 환자가 도와준다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애들의 도움을 받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그렇게 자리미와의 514일이 되는 날이 되었다. 주영이는 아침부터 너무나 들떠 있었다. 옷은 뭘 입을지 고민하고 머리도 이쁘게 단장하고. 그런데 머리가 자꾸 자신의 맘대로 되질 않았다. 오늘따라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먹는 건지 짜증이 났다. 그런데 그때 자리미의 전화가 왔다. 자리미는 이미 버스 정류장이라고 한다. 아직 머리가 이쁘게 나오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런 중요한 날에 자리미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대충 모자를 쓰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빨리 셔츠를 입는데 이번엔 단추가 떨어졌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아니 이건 왜 또 난리야. 그렇게 자리미를 만나 예약한 식당을 갔다. 그런데 예약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맛집을 가려 했는데 가는 곳마다 웨이팅이 엄청 길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영화에 집중할 수 없게 시끄러웠다. 앞에서는 예의 없게 핸드폰을 켜고 보고 있고 영화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라 짜증이 났는데 나오는 길에 누군가와 부딪혀서 봤더니 거기에 왜 최정우 형이 있는 건지, 왜 하필 또 이런 중요한 날에 저 형을 마주치게 되는 건지. 자리미는 짜증이 나보였고 주영이는 재빨리 이곳을 떠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하루 일진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안 좋다고 느꼈다. 그래도 아직 남겨놓은 게 있으니 이것만은 성공시키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아무리 애들에게 연락을 해도 읽지를 않는다. 지금 내려와야 타이밍이 맞는데 비도 와서 원래 생각한 장소에서도 못하게 됐는데 이것마저 망칠 순 없는데 자리미에게 이 이벤트를 들키지 않도록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한 후 애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뽑기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려 하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애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듯 했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진짜 제발 부탁이다. 이것만큼은 망하게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돌아왔는데 비가 그쳐 있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이번 이벤트는 안 망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미가 따라 나오라고 말한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애들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데. 하지만 자리미를 안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애들이 뒤에 온 것이 보였다. 그래서 주영이는 애들에게 몸짓으로 따라오라고 말했고 이번 이벤트를 망치면 죽일 거라고 말했다. 다행히 이경우가 자신의 말을 알아들은 듯 싶었고 그렇게 주영이는 자리미를 따라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자리미를 따라와 보니 집 앞 버스 정류장이었다. 주영이는 궁금했다. 자리미가 왜 이곳에 자신을 데려온 건지. 자신이 오늘 하루를 망쳐서 화가 난 것만 같았다. 그래서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런데 자리미가 말했다. 아니 뭐가 미안한 건데. 그리고 망치긴 뭘 망쳐. 너 여기 왜 온지 몰라? 주영이는 자리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렇게 자리미는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다. 여기 너랑 나 처음 만난 데잖아. 평소에 의미부여하던 버릇 어디 갔냐? 주영이는 그 말을 듣고 놀랬다. 아니 그럼 화나서 집 가려던 게 아니라 우리 처음 만난 곳이라 이곳에 데려온 건가 지금? 그렇게 놀라고 있을 틈에 자리미가 손 좀 줘보라고 말했다. 주영이는 왜 또 손을 달라고 하는 건지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손을 뻗었다. 그런데 자리미는 주영이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었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뭐지? 이게 뭔... 자리미는 514일 선물이라고 말했다. 실감이 나질 않았고 아직도 이게 뭔 상황인지. 그런데 점차 설레는 감정이 들었다. 자리미는 말한다. 이것도 너 계획에 없던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았다. 이 반지는 언제 준비한 거며 뭔 돈으로 준비한 거며. 자리미는 피팅 모델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샀다고 한다. 주영이는 이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게다가 손가락에 딱 맞는 반지를 보며 다시 한번 자리미와 자신은 천생연분이라고 느꼈다. 자리미가 너무 고마웠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가 자신의 여자친구라니. 주영이는 자리미가 더욱더 좋아졌다. 그런데 그때 앞을 보니 애들이 보였다. 근데 왜 갑자기 이경우가 다가오는 건지, 지금 이 타이밍에 오지 말아달라고 제스처를 하는데도 이경우는 끝끝내 다가왔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망했다 젠장. 어쨌든 자연스럽게 무마하고자 자리미에게 내가 준비한 거라고 말은 하며 이경우를 다시 돌려보냈다. 자리미는 주영이가 준비한 캡슐 편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다가가 말했다. 자리마, 우리 진짜 천생연분인 것 같아. 사실 나도 반지 준비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자리미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주영이는 너무나 당황했다. 자신이 뭔가 또 실수한 건가 싶었다. 그런데 자리미는 말했다. 고마워. 오늘 정말 자리미가 자신의 계획에 없던 행동들과 말을 많이 해줘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날 많이 생각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동과 뿌듯함이 밀려왔다. 주영이는 영원히 자리미 곁에 있고 싶고 더 잘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어쩌다 보니 반지가 두 쌍이 되어버렸지만 주영이는 자리미가 준비한 커플링을 끼고 싶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준비한 커플링은 이미 애들이 먼저 껴서 더럽혀놨기 때문에. 주영이는 자리미와 뽀뽀가 하고 싶었다. 그래서 뽀뽀해달라고 부탁을 해봤다. 평소에 자리미라면 매우 싫어하는 행동이었지만 자리미는 부끄러워하는 내색을 보이면서도 꾹 참고 뽀뽀를 해주었다. 주영이는 너무나 행복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자리미도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내일 주말이니 자리미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었고 그래서 자리미에게 같이 있자는 식으로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미의 폰이 울렸고 자리미는 폰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그대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뭔 일이지? 뭔 일 난 건가? 그런데 자리미는 말했다. 미안한데 나 지금 민지 좀 만나고 와야 될 것 같아. 엥? 이 타이밍에 갑자기? 오늘은 우리의 514일인 날인데 왜 굳이 지금? 그런데 자리미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대로 민지를 만나러 가버렸다. 주영이는 생각했다. 뭐지? 지금 나랑 만나다가 급하게 가버릴 만큼 급한 일인가? 말도 못 해주고 갈 만큼 그렇게 급한 일인가? 그렇게 자리미가 가버리고 언제 올지 모르기에 밖에서 기다리다가 자리미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다며 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다. 주영이는 아까 행복했던 그 감정이 뭔가 짓눌리는 듯한 느낌이다. 뭔 일인데 말도 안 해주고 갔을까? 나랑 이전부터 약속한 이 날에 그렇게 갑자기 뛰어갈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지만 자리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돌아오면 뭔 일인지 말해주겠지 라며 이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자리미였다. 주영이는 자리미를 기쁜 마음에 반기려 했는데 자리미의 표정은 아까와는 다르게 어두워 보였다. 그렇게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 자리미. 주영이는 갑자기 자리미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물었다. 뭔 일 있었어? 하지만 자리미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불렀다. 자리마. 자리미는 깜짝 놀란 듯 뒤로 돌아보았다. 대체 갑자기 왜 이럴까? 진짜 뭔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자리미가 해주는 말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뿐이었다. 이 순간 주영이는 자리미에게서 뭔가에 안 보이는 벽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이때부터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한다.